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게 탈세 제보를 국세청이 뭉갰다는 게 저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국세청이라는 기관이 탈세하면은 요즘 연예인들, 유명인들, 공인들, 연예인들 탈세하면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조사받고 언론의 헤드라인에 쫙 깔리고. 근데 탈세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문재인 정부 국세청이 뭉갰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이것도 정말 국세청에서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같은 자료를 가지고 지금 결과가 달라진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예. 이게 지금 그 기획재정위원회 이제 구자근 의원이 받은 자료인데, 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네, 그때 당시에 이제 2021년도 4월에 제출한 자료가 있대요. 이제 탈세 의혹 제보서 및 첨부 자료 이렇게 해서 이제 제출된 자료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서도 이스타항공에 대해서 국세청이 조사를 안 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제출을 했는데 왜 이런 명백한 자료를 가지고서도 조사를 시작을 하지 않느냐, 이거는 특혜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국세청에게 이제 질의를 했었던, 그러니까 네. 뭔가 불만을 제기를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 국세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비정기 조사를 위해서는 뭐 구체적인 증빙과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우리가 이거를 조사를 하고 탈세 혐의를 이제 명백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계속 뭉개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랬는데 그때 당시 제출했던 그 똑같은 자료가 지금에서는 공정과 상식의 이 정부에 와서 다시 이거를 확인을 했을 때는 같은 서류로 인해서 이게 명백한 탈루 혐의가 맞다라고 이제 국세청에서 이게 긍정을 하게 된 거예요. 단기간에 나왔어요. 굉장히 빠르게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 있어서 이제 이상직 전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스타항공 배임 횡령 혐의로 이제 결국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를 받아서 지금은 네 안에 계시는데, 네 콩밥을 들수도 계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명백한 탈루 혐의가 그때는 없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은 있다가 돼버린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정권의 힘 때문에 이걸 뭉개기를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저쪽에서는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때는 아니었는데 지금 오히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오히려 더 이렇게 또 조작이에요? 강압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 검찰의 조작 근데 수사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여기에는 지금 이상직 의원의 이런 사법부의 판단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뭐 조작을 하거나 뭐 이런 뭐 권력 남용을 했다거나 이렇게는 얘기를 주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서 이거 자체를 뭉개고 있었다라는 것이 명백한 사안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요. 자, 2021년에는 증빙 없다 미루더니 2023년 자료 활용 뒤늦게 세무조사하고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긍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바뀌자마자 똑같은 자료 들고 했더니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은요,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는 뭉갰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연예인들 탈세하면은 난리 나잖아요, 진짜. 난리 나죠. 난리 나고 방송 출연도 못하고 방송 다 하차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기사 댓글로 욕 엄청 하고요. 근데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욕해야 될까요? 저는 아까도 이렇게 게이트 말씀하셨는데, 이런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또 이스타 항공과 연결된 이 문재인 게이트가 이게 열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게 또 네. 어제인가 그 단독 기사가 하나가 떴는데, 그 검찰이 조명균 전 통일장관 압수수색하면서 이제 이스타 항공이 방북 전세기를 맞습니다. 했던 어제 그 떴죠. 특혜가 있어서 그것도 이제 지금 이제 조사를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보면 2018년도 3월달에 이제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특별 전세기를 가지고 이제 북한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 당시 전세기로 채택을 한 것이 이스타항공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전세기를 띄우거나 할 때 보통 그 대형 그렇죠. 그 항공사들, 예. 뭐 대한항공이라던가 아시아나 항공을 하는 것이 뭐 상식 보통 그냥 많았어요. 기본적으로 예, 많이 예.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굳이 이스타 항공이라고 하는 그 외에도 뭐 다른 항공사들도 저가형 항공사들도 있지만, 이스타는 대형 항공사도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이스타 항공을 굳이 전세기로 채택을 해서
항공 전세기를 띄웠다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도 이제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타이이스타인 또 이제 자회사 거기에 이제 문다혜 씨 전 남편이었던 서모 씨를 또 채용을 하게 되는 그렇죠. 이런 사안들까지 이게 정말 물리고 엮이고 엮여서 연쇄 작용이죠. 예, 다 같이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가 그 항상 민주당이 했던 이런 정권을 잡았을 때 이들이 그 정권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들을 하냐라고 했을 때 자기 식구들 맞아요. 먹여 살리기 우리가 남이가 월급 이러면서. 주고, 네, 그러니까 그런 월급 주는 자리들을 다 자기 식구들 사람들을 앉혀가지고 결국에는 어디 못 가고 우리가 무조건 그냥 자기들의 이제 기득권이 돼버리다 보니 내 월급이 걸린 일이다 보니 또 문재인 정권을 자기네 진영을 떠나지 못하고 이 진영의 그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목숨을 걸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전형적으로 드러난 것이 지금 현재 이 이스타 항공과의 관계가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검찰이 명명백백하게 더 조사를 해야 되는 맞아요. 신속하게 해야 됩니다. 다 싹 다 예. 깨끗하게 정말 이걸 다 털어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희 국민 여러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히 특혜 채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비 효과처럼 연쇄 작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이스타 관련된 문재인 일가의 여러 가지 혐의들 보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저희 페네마이카 특히나 집중적으로 방송에서 다루고 있고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공유 확산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시고 제가 진행하는 이 방송도 공유해 주시면 더 좋고요. 자, 네, 그래서 한 네. 번 더 이제 잊지 말으시라고 저는 한 번 더 짚어드리고 싶어요. 예. 한 번 더 이게 좀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 방송에서 다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2018년도 3월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지금 현재 그 빵에 가 계신 이상직 전 의원이 감옥에 가 이제 계신, 임명이 예. 됐어요. 네, 감옥에 계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2020년도 4월 총선에 또 이제 출마를 합니다. 민주당을 달고 그래서 네. 진주을에서 또 당선이 돼요. 그게 2020년 4월이고 그 이후에 이제 전 사위였던 그 서모 씨가 이제 타이 이스타젯의 전무로 이제 채용이 되면서 월급을 또 800만 원을 받고 또 집세가 35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비행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특혜를 가진 그런 직위를 이제 갖게 됐는데 네. 여기서 또 의심스러웠던 거는 그 사위가 항공과 관련된 경험이 업무를 했었던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전혀 없음에도 그런 불구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갔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태국에서 그 문다혜 씨가 청와대 직원들이랑 수천만 원에 달하는 그 돈을 거액의 돈을 주고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그 돈이 그 직원에게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제3자에게 건너간 정황이 있어서 포착이 됐죠. 네, 이 부분을 지금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음. 부분이거든요.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수상한 행동들이에요. 네, 정말 이상한 일들이 정말 많이 이스타 항공과 또 엮여서 태국 그리고 또 이제 청와대까지 왔고 또 그 안에서 또 이런 부동산 문제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파생되는 거죠. 줄줄이 예. 엮여 있는 부분이라서 이게 사실 저도 이게 하다가 또 새로운 이런 또 그 음주운전 문제라던가 이런 게 이제 터지면 또 그쪽에 이제 신경이 쏠리게 그렇죠.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이전에 있었던 뭐 이런 까먹죠. 제주도에 있었던 그 주택 문제라던가 아니면 전 남편에 대한 이런 특혜 채용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잊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절대 잊지 말고 진주 맞죠? 전주가 아니라 전주을입니다. 전주을이라고 합니다. 후니아님이 죄송합니다. 진주 분이신데 지금 깜짝 놀라신 것 같아요. 네, 전주라고 전주입니다. 합니다. 네, 전주라고 전주. 하고요. 계속해서 보시면요. 자, 그래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다의 음주운전 이후로 SNS에 글을 안 올렸었죠. 근데 저는 이번 행동에 대해서 딱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굉장히 짜친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한강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서 축하하는 글을 올렸는데 어디다 올린지 아세요? 평산 책방 유료 회원 게시판에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것처럼 공식 SNS에다 올린 게 아니라 문다의 음주운전 이후로는 공식 SNS 활동을 안 하고 있거든요. 문재인이 어디다 올렸냐? 평산 책방 유료 회원 게시판에다 올린 거예요. 즉 유료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린 거죠. 저는 이 행동을 보고요 너무 짜친다. 요즘 저희 2030들이 많이 쓰는 특히나 게임상에서 많이 쓰는 언어인데 너무 짜친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아까 얘기하자마자 웃으셨던데. 네, 정말 짜치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한강 작가의 이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 문화상. 평화상은 네. 일본에서 봐서 네, 네. 문화상에 묻어는 가고 싶고 근데 이제 지금 뭔가 SNS에 올리기에는 욕을 먹을 것 같고 묻어는 가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내 편 그것도 이제 나에게 돈을 줘가면서 유료로 구독을 하면 나의 찐팬이라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인증이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인증이 된 사람들 앞에서만 내가 좀 이렇게 올리겠다. 예. 라는 그 의도가 너무 명백하게 보여서 정말 이거는 정말 짜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최근에 이 문다혜 씨 사건이 터지고 나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할까 예. 싶어서 유심히 페이스북을 이제 들여다봤는데 10월 2일자 이후로 아무것도 올리는 게 없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3일에서 5일 사이 간격으로 뭐 본인이 고구마를 캤느니 땅콩을 캤느니 뭐 오늘은 하늘을 보는 것도 등산을 올리고. 했느니 예. 뭐 이러면서 막 자기 일상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10월 2일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문다혜 씨 사건이 10월 5일 날 있었죠. 네. 네.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지금 오늘이 15일인데 아무런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게 정말 뭘 하고 있는 것인지 본인들이 이거는 뭐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면서요. 네. 네. 그렇게 초범도 본인이 강력히 옛날에 처벌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본인의 자식이 그렇게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과의 메시지라도 당연히 사과하는 게 이거는 맞아요. 당연한 겁니다. 진작에 올라왔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입국닷을 하고 있는지. 정말 민주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입을 꾹 다물고 아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 또 정말 국민들을 이거는 개돼지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넘어가고 가만히 잊혀지기만을 바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또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얄미운 것 같아요. 얄밉고 사실 오늘 오랜만에 나오셔서 약간 수위가 좀 세신데 비겁한 거예요. 비겁한 겁니다.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본인이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저는 이게 본인이 과거 했던 말을 다 뭐 본인이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사과하면은 깔끔하지 않습니까? 논란 종식이잖아요. 그냥 물론 이후에도 논란이 더 계속 되겠지만은 적어도 사과를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다가 저는 이번에 차라리 이것까지 안 올렸으면은 그래 그러려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니 유료 회원 게시판에다가만 유료 회원들만 볼 수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뭐 한강 노벨 문학상 축하 뭐 이러면서 또 글 어떤 거 쓰신지 알아요? 그 군부 독재 5.18 뭐 어쩌면서 이렇게 또 줄줄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사족 다는 거. 문재인이 사족 다는 거 되게 잘하잖아요. 네. 그거까지 달면서 했는데 아니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럴 거면 그냥 SNS에 페이스북에 올리세요. 예? 어차피 드러납니다. 언론에 다 드러났잖아요. 유료 회원 게시판에 기자들도 좀 있었나 봐요. 누군가는 보고 있겠죠.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밖에 안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린 것인지 예. 그것도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의아하죠, 되게. 거기에다가 올린다고 하면 뭐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바깥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인지 예. 아니면 그래도 내가 나름 평산 책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문학상에 있어서만큼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근데 평산 책방을 운영하는 건 맞는데 그 작가는 아니잖아요. 본인은 아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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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학인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의아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은 굉장히 짜친다는 거예요. 짜친다의 의미는 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시면 구글 검색하시면 금방 나올 텐데 그래서 문재인 일가 저는 약간 좀 제 나름의 그런 뭐랄까요 전망을 내놓자면은 출석하는 그날까지 SNS 공식 활동은 없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다혜가 문다혜 씨가 문다혜가 출석하는 날까지요. 네. 네. 물론 출석 이후로도 아마 그러니까 약간 궁금하지 않아요? 언제 다시 재개할까? 언제 재개할 것 같으세요?
양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벌금을 얼마를 네. 받았느니 뭐 이제 뭐 면허 취소가 되느니 뭐 음. 이런 얘기들이 이제 결과가 나왔을 때 이제 그때서야 한마디를 하면 좀 그나마 양심이 있다. 그때 네. 할 가능성은 저는 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때는 할 것이다. 그때는 이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문재인이 좀 뭐라도 사과라도 좀 할 것이다. 사과의 한마디라도 하는 것이 정상이지 않을까. 어. 그렇지 않으면 그거는 정말 아니, 저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안 할 거라고 보세요. 예. 예, 저는 그렇게까지는, 나름 네. 문 잘알이거든요. 나름 문 잘알로서 안 할 거라 보고요. 그러면 대신에 그냥 계속- 의외의 타이밍에 네. 할 겁니다. 예를 들면 연말이라던가 연초에. 더 잊혀져 갈 때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이 사안이 이렇게 좀 뜨거운 감자가에서 이제 좀 식은 감자가 됐을 때쯤 그때 이렇게 슬쩍 한마디 하고 넘어간다. 네. 그렇죠. 그럴 그리고 때 나서 뒤늦게 나는 사과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북한과의 기류가 미묘할 때 한마디 할 것이다. 항상 그 문재인이 SNS에 글을 올렸을 때 항상은 아니지만은 저희가 주도 면밀하게 보면은 타이밍이 있어요. 북한과의 이러한 지금 정부와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그러니까 북한이 강경하게 나올 때, 그럴 때 문재인이 꼭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연말 아니면 연초에 분명히 북한은 매년마다 연말 연초에 그 정례 행사처럼 그런 거를 했었거든요. 뭐 폭죽이 아니라 미사일을 쏘아 올린다거나 뭐 이런 거를 했었는데 아마 그런 타이밍에 또 문재인이 SNS 활동을 재개하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내놓긴 하는데 뭐 그거는 저희의 단순히 전망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 근데 방금 북한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인가요? 예, 다리 끊었잖아요. 네, 경의 동해선 연결도로 폭파를 시키는 일을. 근데 지금 또- 타이밍에 말 못하죠. 아직 조사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예, 조용히 있고 지금은 조용히 있고, 예. 한 번 더 북한이 도발을 할 때 예. 그때 이제 하지 않겠냐. 예. 네, 네, 저의 전망인데요.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